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아내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연애는 15년을 했어요. 오랜 연애 끝에 30대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날라리라고 불릴 정도로 공부하는 담을 쌓은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와 봉사활동을 가면서 사람이 바뀌게 되었고 연애도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런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저를 정말로 예뻐하셨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이 있었죠. 반면에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사업을 했고 지방에 공장이 있는 탄탄한 기업이었어요. 사실 연애를 할 때는 이런 사실들이 크게 생각이 들진 않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집안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남편의 배경 때문에 부담스러워 결혼을 거절한 적도 있었어요. 결혼을 해야 한다면 나와 헤어지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었죠. 그때 남편은 자신의 집안 배경은 절대로 상관없고 자신 역시 배경으로 살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미래 계획까지 모두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다가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저를 너무나 좋아하셨고 제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음에도 그런 것은 상관없다면서 저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남편네 집안과 비슷한 집안의 자녀였고 선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저와 결혼을 할 때와는 다르게 예단부터 모두 다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해 오셨죠. 그래서 그런지 형님은 제가 결혼을 할 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서는 왜 15년이나 연애를 한 거야? 듣고 보니까 동서는 여기 집안 상황을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다곤 하던데 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끝낸 것도 아니고 15년이나 질질 연애를 끌어온 거냐고. 무슨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나도 결혼할 때 예단부터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왔는데 동서 결혼할 때는 수저 한 짝도 안 가지고 왔더라고. 연애하다 보면 시부모님이 알아서 허락해 주겠지 싶어서 그랬던 거야? 나는 솔직히 그런 거 다 이해해.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집안으로 시집 올 수 있었겠어? 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남편이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어요. 그러니 연애가 15년이 된 거고요. 집안 차이 알고 있었고 연애할 때는 뭐 그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도 아니었는데요. 남편도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용돈 벌어서 썼고 저랑 비슷했으니 실감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저는 솔직히 시댁 환경 알고서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시부모님도 남편도 결혼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무슨 꿍꿍이 속으로 결혼을 했겠어요. 아니,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아예 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연애 질질 끌다 보면 나이도 찼겠다. 도련님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결혼시키기라도 하겠지. 그런 속셈으로 한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면 다행이다 생각을 했던 거 아니야? 뭐 어쨌든 도련님이 지금이야 아버님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다곤 하는데 도련님 사실은 그런 거 아니지? 언제 들어오려고? 어딜 들어가요? 형님,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나 남편이나 사실 아버님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저 그렇게 경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사업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저희가 아버님 사업에 들어가서 뭐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서, 웃기다. 내가 무슨 동서를 경계해. 경계할 급이나 되고? 나는 그냥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지. 솔직히 요즘 누가 10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을 해? 흔한 일은 아니고 거기다가 이런 집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꼬이니까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야. 동서네는 집도 어렵고 그렇다는데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마. 형님은 마치 저를 남편의 집안만을 보고 시집을 온 사람으로 대하셨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에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반대를 했던 유일한 사람이 형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고 연애만 하고 있다는 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라는 이유였었죠. 그러다 보니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지만 그러면서도 저를 믿고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은 남편과 시부모님이셨어요. 그런 주변의 소문에도 개의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 든든한 사람들이 있으니 저는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런 형님의 경계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형님을 제외하고는 시댁 식구들 중에선 저에게 막대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저에게 다정다감하면서도 쿨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맞는 시댁 행사에 저는 직장 때문에 일찍 가지 못하고 뒤늦게 참석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형님은 저에게 뭐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이해한다면서 말씀을 해 주셨죠. 동서,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결혼하고 첫 행사인데 시댁에서 행사 진행한다고 하면 음식 준비할 때부터 와서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그래서 첫 행사니까 참석하라고 얼마 전부터 연락해서 말했잖아. 그러면 미리 일정 잡아서 일을 빼던지 잠깐 쉬든지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부모님이 오냐오냐 한다고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거야? 형님, 저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직장에서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서 바로 당장 뺄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어머님도 이해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너무 서운하네요. 형님이야 전업주부시지만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미리 정해진 일정이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바꿀 순 없어요. 그래도 언제 행사를 하는지 이제 알았으니 다음에는 참석해 보도록 할게요. 참나? 아니, 시집을 왔으면 시집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올해는 몰랐으니까 어머님께서 그냥 넘어가신 거지. 다음에도 그러면 동서 엄청 크게 혼날 거야. 다음부턴 조심해. 어머님께서는 가족들이 다 같이 참석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빼먹기 시작하면 싫어하신다니까? 동서도 동서지만 서방님도 그러면 좋아하지 않을걸? 그렇죠, 어머님? 처제야, 그만하거라. 다 같이 참석하면 좋지. 그렇지만 일정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억지로 참석하라고 하겠니? 어쨌든 처음 행사이니 이렇게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같이 얘기 나눌 시간이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다음번에 볼 기회는 또 있지 않겠니? 일하는 입장에선 사실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둘째야,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렴. 어머님의 말에 형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께서는 형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면서 큰 며느리라서 혼자서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서 말이 까칠하게 나올 수 있다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 얘기를 해주셨죠. 나중에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형님께 두둑하게 용돈도 챙겨주시고 해외여행도 휴식차 다녀오라며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는 저보다는 형님에게 더 여러모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시댁에 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형님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었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형님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아버님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부터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버님 회사 홍보 담당자가 갑작스런 상황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서 급하게 마케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남편이 잠시 담당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마케팅으로 그전보다 몇 배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성과를 올리자 아버님께선 남편에게 회사로 들어오라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회사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아주버님에게 남편을 불러들일 것을 이야기하셨고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회사 일을 해달라 부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니 형님은 더욱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런 말들을 듣고 형님은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해 왔습니다. 동서, 서방님, 아버님 회사 마케팅 부서 맡기로 했어? 역시 동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니만 결국 이렇게 들어오게 됐네. 지금까지 한 말 다 거짓말이었어? 동서랑 서방님 이쪽 분야로 관심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만 마케팅 직원 그만둔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버님한테 바로 말한 거야? 진짜 동서 대단하다. 결국 회사 한 자리 꿰차게 되었네.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버님 회사 일을 하는 건 맞는데 거기 직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협력업체로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자 채용되면 일은 그만두기로 한 거고요. 잠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도와주는 것이고 저도 남편도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마음은 전이랑 똑같아요. 형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을 겁니다. 이봐. 동서, 또 앞에서는 아닌 척 하는 거 봐. 이제는 동서 말 전혀 못 믿겠어. 아무리 그래도 형 자리는 차지하지 않겠지? 형제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진짜 상도덕에도 없는 거고 가족 의리도 없는 거 알지? 뭐 이번에 마케팅 잘 돼서 결과 좋다고 하니 동서도 기세등등 하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된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남편 때문인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엄청 노력하면서 회사 이끌어가고 있는 거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주버님 대단하시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어요. 남편도 이쪽 분야로 잘하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어요.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부탁하셔서 하는 일이에요.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건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아주버님한테 더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형님의 얼토당토하는 얘기에 더 이상 저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판단이 되었고 남편에게도 말을 하게 되었죠. 남편 역시 매번 형님의 견제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했어요. 아니, 왜 당신한테만 그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형수님, 지금까지 예의 있고 깔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당신한테 그러는 이유가 뭐지? 나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 나도 이유 좀 알고 싶다. 왜 그러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어. 그냥 되도록이면 형수님이랑 마주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형 승진할 때도 되고 그러니까 더 예민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아마 결혼할 때 나는 수저 하나도 안 들고 왔다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아. 솔직히 우리 집은 평범한데 당신네 집은 사업가 집안에 잘 사니까 형님도 잘 사는 집안에서 시집 온 거고 그런데 어머님은 형님은 어려워하시고 나는 친딸처럼 생각하시잖아. 형님도 우리 어떻게 만나고 연애한 건지 다 알고 계시지 않나? 그거 알면서도 그러시는 건가? 어쨌든 형님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나를 무시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당신 어떤 마음인지 이해해.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형수님이 못되게 굴면 잘 대처해봐. 당신 지금까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다 알고 있어. 아마 엄마랑 아빠도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을 거야. 섣불리 당신 편 들었다가 관계가 더 깨질까 걱정하셔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일 수도 있어. 이번에 담당자 들어오면 나도 회사 일에 손 뗄 거니까 그때 되면 괜찮아지겠지. 남편은 이번 협력만 끝나고 마케팅 담당자가 들어오게 되면 자신도 아버지 회사 일에서 손을 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형수님의 경계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찌어찌 회사 일은 마주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댁 행사가 있을 때면 참석을 해야 하니 형님과 마주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도를 넘는 말들을 쏟아내는 형님이 점점 더 불편해지기도 했죠. 시댁에서 한 달에 한 번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만 저를 무시했었던 형님은 점점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이것 좀 먹어봐. 이거 최고급 식재료인데 동서는 솔직히 살면서 이거 먹어본 적 있으려나 모르겠네. 우리도 언제 한번 동서네 가족들 먹는 음식 한번 소개해줘. 동서네랑 우리 먹는 건 좀 다르지 않겠어? 우리가 언제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나 있겠어. 동서도 한번 초대해서 음식 좀 쫙 소개해줬으면 좋겠네. 형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고급 식재료를 먹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거 저도 살면서 몇 번 안 먹어본 거예요. 그리고 형수님, 제 안사람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안사람 집이나 우리 집이나 평범한 집안이고
음식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머, 서방님, 기분이 상할 게 뭐가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동서가 어머님 드셔보라고 친정에서 음식 싸왔는데 어머님이 처음 먹어본다고 하시길래 한번 해본 말이에요. 그때 어머님이 엄청 맛있게 드셔가지고 꺼내본 말이라고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나는 친해지려고 한 말인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다 민망하네요. 동서는 그리고 음식 좀 배워야 되겠어. 어떻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음식 제대로 못해서 친정에서 음식 받아와? 자고로 여자는 집안일 확실하게 잘해야 하는 거야. 그게 내 조지. 아, 그런가요? 저는 밖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집안일은 영 잘하지 못하네요. 형님이야 집에만 계시니까 요리도 하고 청소도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어서 좋겠어요. 저는 집안일은 잘 못해서 그냥 이렇게 일하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가사 도우미 고용하고 싶어요. 형님 혹시 이런 것도 싫으신 건 아니시죠? 꽉 막힌 사람들은 가사 도우미 두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 직장 동료들도 요즘 다 그렇게 산다던데. 능력 있으면 자기 능력 뽐내면서 돈 버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둘째 말이 맞다. 이제는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살림하고 그럴 필요 없지. 나야 옛날 사람이라서 시집와서 가정주부로 살았지만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다들 바깥에서 일하고 돈 번다고 하잖니. 살림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살림 어려우면 가사 도우미 도움받으면 되지 않겠어? 둘째야, 살림 힘들면 내가 가사 도우미 일주일에 한 번은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래? 형님은 다 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저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저는 거기에 기죽지 않고 대처를 했고 시어머니도 저의 편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의 말을 두둔해주니 형님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죠.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형님은 단 한마디 없이 밥만 먹더라고요. 나중에 식사 자리가 끝이 나고 정리를 할 때 형님은 저의 곁으로 와서 저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동서는 남편이 저렇게 편을 들어줘서 든든하겠네. 그래도 저렇게 말하는 거 5년도 안 가. 내가 먼저 결혼했으니 알지. 여자는 그래서 집안일을 잘해야 남자가 밖에서 허튼 짓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결혼 선배니까 동서한테 해주는 말이야. 그러니 귀 담아 들어. 어머, 아주버님은 그러셨어요? 어쩐지 아까 밥 먹을 때도 형님한테 국 데워와라, 반찬 더 가지고 와라. 죄다 시키기만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저는 형님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주버님은 왜 형님을 무슨 시중 부리듯이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도 너무 그러지 마시고 시키는 거 안 하겠다고 하세요. 어떻게 형제가 그렇게 다른지. 저희 남편은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잘하는데 이게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더라고요. 아니 우리 남편이 뭐가 어때서 그래? 바깥일을 하면 옆에서 당연히 챙겨줘야지. 밖에서 기력 다 소진하고 왔는데 당연히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 남편이 무슨 나를 시중 들듯이 하게 했다고 그러는 거야? 남편은 그냥 무뚝뚝한 편이지 그렇게 나를 무시하진 않아.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주버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형님한테 시키기만 하니까 전 그런 줄 알았죠. 저희 집에선 그런 거 한 번도 없거든요. 남편도 밖에서 일하지만 집에 와서는 알아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도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시키지 않아도 저 생각해서 미리미리 다 해두니까 저는 아주버님도 비슷할 줄 알았어요. 그냥 놀라워서 한 말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저는 참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저를 아껴주었던 남편과는 반대로 아주버님은 무뚝뚝하고 가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탓에 그 부분만 얘기를 해도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한편으로는 형님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님이 저에게 막대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형님은 마치 자신의 스트레스를 모두 저에게 푸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시아버님 회사 부회장직에 아주버님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두 시댁에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저와 형님은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서,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다니까. 그거 다 알고서 시아버님이 부회장직까지 주신 거 아니겠어? 아휴, 동서 배 아파서 어떡해?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남편이 첫째고 장남인데 이렇게 부회장직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것도 다 내조하는 아내 덕분 아니겠어? 동서도 좀 배워야겠다.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 자리가 바뀐다니까. 원래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는 법이야. 아, 축하드려요, 형님. 그런데 저희 남편은 스스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주버님도 대단하시지만 저희 남편도 대단한 거죠. 아주버님이 부회장님 되시는 건 정말 축하드리지만 배가 아픈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아주버님이랑 저희 남편은 서로 길도 다르니까 그것 가지고 제가 뭐 질투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 형님도 축하드려요. 그래 뭐 좋을 대로 생각해. 출신이 그래서 그런가? 이런 쪽으론 전혀 내조를 안 하는구나. 그렇게 무식해서 네 남편 출세길이나 막지. 솔직히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으면 네 남편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지 않았겠어?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는데 아버님이 뭐가 이쁘다고 좋은 자리 주겠어. 우리 남편은 이제 탄탄대로지. 일 열심히 안 해도 아버님 후강 누가 무시할 거야? 이런 것도 다 머리가 있어야 전략적으로 하는 건데. 뭐 동서는 좀 그런 감은 없으니까 그런가? 줄 잘 타는 것도 능력이다. 그런 것 좀 배워. 국자를 들고 있던 형님은 제 머리를 툭툭 두드리면서 비꼬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대처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시어머님이 부랴부랴 나오시더니 형님의 팔을 끌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시어머님을 쫓아갔어요. 마당으로 나온 시어머님은 소스라치게 놀라시더니 형님께 크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지금 집에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운 거야? 아버님 후강? 회사 일하는데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니? 너는 이 남편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나 하니? 낙하산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야? 네 남편이 노력한 걸 네가 지금 다 무너뜨린 거야?
네가 지금 한 말들, 한 행동들 다 주주총회 현장에 보이고 있는데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한 건지나 알기나 하니?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집에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주주총회 현장에 생방송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한 말들이 다 주주총회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을 하건 안 하건 지금 네 태도는 말이 되는 태도라고 생각하니? 동서한테 하는 태도만 봐도 알겠다. 부회장직은 부하 직원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인데 그 한 사람이 이따위로 행동하는데 누가 부회장직을 반가워하겠어? 지금까지 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한 거니? 안 봐도 뻔히 보인다 정말. 주주총회 회의 결과로 네 남편 부회장직에 오르는 거야. 네 시아버지가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이 없거니와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올리니?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그냥 동서한테 한 말이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에요. 제가 주주총회에 가서 사과를 할게요. 아니다. 지금 영상 연결되어 있으면 제가 가서 사과를 할게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무슨 사과를 하겠다는 거니? 네가 둘째 머리 때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던 거 다 그대로 들어갔어. 일단 회의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께서도 회사 주주였고 시어머님은 바로 참석을 하지 못해 영상으로 참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카메라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에게 비아냥을 댄 것이었죠. 저의 머리를 때리고 있었던 것, 했던 말들 모두 조용했던 주주총회 현장으로 보내졌던 것이고 형님의 행동과 말 때문에 주주총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주주들은 저런 아내를 둔 남편이 제대로 된 생각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다들 반대표를 냈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의 부회장직은 날아가게 되었어요. 이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회사 내부에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평사원부터 차근차근 올라왔던 케이스였지만 승진 과정에서 아버님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란 소문도 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부회장직은커녕 회사를 그대로 다니는 것도 힘들다고 판단을 했던 아버님은 아주버님을 시골 공장 관리 담당으로 보내버렸죠. 순식간에 도시에서 살던 형님네는 큰 마트도 근처에 없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형님은 저를 찾아와 아버님에게 해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동서,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으면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 진담으로 말한 거 아니라는 거 알지? 기분 나빴다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러니까 아버님께 그때 일도 그냥 농담 삼아 말했던 거라고 얘기 좀 잘해줘. 서로 장난하다가 그렇게 보인 거라고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지금 정말 상황이 심각해서 그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장난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거기다가 형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남편이 잘 되는 건 아내가 내조 잘한 덕분이라고.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 자리가 바뀐다면서요. 이렇게 된 것도 형님 말처럼 아내가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동서 왜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한 번만 아버님께 얘기해주면 다음에는 절대 내가 동서 무시 안 할게. 한 번만 말 좀 제대로 해줘. 이사 가는 거 봤는데 집도 40년이나 된 시골집이고 거기 주변으로 마트도 제대로 없어. 마트 가려면 차 타고 1시간은 더 가야 하는데 우리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거기 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아이들도 시골 학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공부를 하겠어? 제발 부탁할게. 나 말고 우리 아이들이랑 남편 봐서라도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되겠어? 남편이 일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난리인데 이혼하면 나 우리 집에서도 쫓겨나.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벌어진 일, 저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형님이 하신 일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저는 가만히 있었고 형님이 저한테 한 행동, 말들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 놀랍네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없고 저도 해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무시하던 저한테 왜 부탁하세요?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형님은 저에게 사정사정 부탁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은 시골로 쫓겨나듯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형님 아이들은 시댁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저를 무시했던 형님은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같이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들은 바로는 매일 시어머님께 연락을 해와 자신들을 다시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결국 형님을 차단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던 것도 모두 끊으셨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처음에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겨우겨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을 너무나 통쾌하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형수님 대단하다.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당신 지금까지 어떻게 참은 거야? 나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직접 봤던 아버지는 엄청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당신 진짜 고생 많았다. 그동안 나한테 말한 것들 솔직히 그냥 말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내가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나도 그냥 당하고 있진 않았어. 형님은 아마 내가 기죽지 않으니까 더 속이 뒤집어지셨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아주버님 부회장직 못 오르게 된 건 나도 아쉽긴 하지만 어떡해. 어쩔 수 없는 거지. 형님은 자꾸 나한테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 이해해.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건 형수님이 만든 거지 뭐. 그동안 당신한테 대했던 것들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좀 곱게 쓰지. 엄마랑 아빠도 많이 화나신 모양이더라고. 형수님한테 따로 용돈도 챙겨줬다고 하던데 그것도 다 끊었다고 하더라고. 끊자마자 형수님 전화 와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다던데 아마 엄마랑 아빠는 형수님 앞으로 안 보실 모양이야. 당신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시고 당신도 이제 형수님 신경 쓰지 마. 시댁 식구들은 그동안 형님이 저를 무시하고 있었지만 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형님이 저를 생각보다 심하게 무시를 하고 있었다는 걸 모두 알게 되셨고 그 후로는 시댁 식구로 생각도 하지 않겠다며 내쫓으셨던 것이죠. 한순간에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 형님은
계속해서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아무도 받아주고 있지 않는답니다. 살면서 존재 자체로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참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있답니다. 결국에는 형님처럼 남을 무시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아야 하는 벌을 받게 되니까요. 형님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정말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